경전에 있는 대로 보면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즉 무명으로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별이 있으며 식별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하여 6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며 6가지 감각기관으로 연하여 부딪힘이 있고 부딪힘으로 연하여 느낌이 있으며 느낌으로 연하여 가래가 있고 가래로 연하여 취가 있고 취함을 연하여 존재가 있고 존재를 연하여 남이 있으며 남을 연하여 늙음,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있다. 이리하여 이와 같이 아주 커다란 괴로움의 현상들이 일어나며 중간에 쫙 생략되고 내지 이와 같이 아주 커다란 괴로움의 현상들이 멸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죠? 영어도 아니고 한번 글자 모르는 것도 아닌데 보리스 나마에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지금 명상을 하는데 뭔가 과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지금 6년간 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고행을 하면서 이거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두 생각을 다 놔버리고 이제 편안한 마음의 상태로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있는 과제가 뭐냐? 그것은 괴로움이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 괴로움이라고 말해지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분노, 화, 짜증, 미움, 슬픔, 외로움, 공허 이 일체를 다 말하는 거다. 방법은 있죠. 신이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이런 방법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마늘을 안 먹으면 벗어나나? 파를 안 먹으면 벗어나나? 술을 안 먹으면 벗어나나? 술을 안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는 일부는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벗어나겠죠. 예, 어떤 방법이든 다 일부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따까라마 포트라나 알랄라까라마나 그런 사람에게 배웠을 때 다 자기가 처음에 안고 있던 과제보다는 그분께 따라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괴로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일부가 없어지면 사람은 그게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길인 줄 매달리게 될 위험이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가 없다. 완전한 해탈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는 인식했기 때문에 계속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속박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이걸 찾았단 말이에요. 어떤 절대자를 믿고 거기에 맡기거나 거기에 의지해도 괴로움은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은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움이란 게 다 욕구 불충족에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욕구를 충족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자각하고 욕구를 무조건 억압하고 없애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닌 거를 버린 지금은 뭐예요? 욕구 자체를 관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어난 욕구를 억누르거나 이러한 욕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관찰한다.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지, 이거의 정체가 뭔지, 옳다 그리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관점에 서지 않고 그냥 있는 거를 있는 대로 놔놓고 그것을 가만히 관찰한다. 여기서 지금 노사라는 단어가 있죠. 그 12연기본 맨 끝에 노사가 있죠. 예, 늙고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노사라는 단어를 철학적인 용어는 뭐냐? 그냥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노사의 철학적인 용어는. 즉 늙고 병들어 죽으며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이런 것을 노병사 우비 고뇌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 노사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걸 붙들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고방식이 중도를 자각한 이후에 이 사고하는 방식이 탁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노사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형성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즉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미암아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갖고 계속 지금까지는 뭐 했는데 시비를 했는데 이거 단독으로 있거나 단독으로 없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때요? 일어난 결과물이고 공간적으로는 무언가 다른 것과 연관 맺어서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괴로움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괴로움이 있는가. 내가 괴롭다 할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괴로움이 있는가. 늙고 병든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생으로 말미암아 있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게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늙고 병들고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괴로움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발생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뭐다?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괴로움이 현재 유지되고 있잖아. 그죠? 내가 괴롭다 할 때는 괴로움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그죠? 이 괴로움은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이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이 괴로움을 어디서 있게 됐느냐. 이 괴로움이 어떤 조건 속에서 발생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발생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 어느 덧 유지되다가 어때요? 또 사라지기도 하겠죠. 그 유지되고 사라지는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 노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발생했다.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생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기준으로 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뭐다? 태어났기 때문이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거를 철학적으로 그런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것이 생겨나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현재 이 괴롭다는 것은. 내가 지금 화가 나가 이 새끼 죽여버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괴로움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시간적으로 과거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게 뭐 했다? 발생했어요. 멀쩡한 상태에서 웃고 재밌다가 갑자기 이게 발생을 해가 여기 왔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게 됐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게 되는가? 그렇다.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다. 이 생은 육체적인 출생이란 개념을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삭이 터서 있게 됐다. 발생해서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12연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에 관계되는 겁니다. 발생해서 있게 됐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괴로움이 뭐 하게 됐냐? 발생했냐? 왜 태어나게 됐냐? 왜 발생하게 됐냐? 그러니까 사고가 또 이러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이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이 있는가? 그것이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식물로 말하면
발생했다는 말은 삭이 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노사, 늙고 죽는다 이 말은 그 식물이 지금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다. 이게 노사예요. 있다 이 말은 지금 유지되고 앞으로 죽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왜 이 나무가 있게 됐느냐? 삭이 텄기 때문에. 삭으로부터 이게 점점점 자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땅속에서 갑자기 삭이 텄어요? 씨앗이 있었다. 그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바깥에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뭐였다? 그게 그렇게 삭이 틀 수밖에 없는 씨앗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밭에 겨울에는 아무리 지나도 삭이 안 트잖아, 그죠? 그런데 햇볕이 나고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지면서 비가 와가 물기가 촉촉하면 땅속에서 갖가지 새싹들이 더 올라오죠. 그러면 이게 햇빛이 나고 땅에 녹고 물기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싹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 싹 하나하나마다 다 그게 그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밑에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유라 그래, 유. 그렇게 되는 근원 존재가 있었다. 유. 여러분들이 화를 벌컥 내면 화를 낼 만한 내면에 뭐가 있었다? 그런 연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부가 같이 자다가 아내가 갑자기 발악을 하고 막 그냥 할 때 그냥 잘 모르면 이게 미쳤나 이렇게 되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그런 순간에 그렇게 갑자기 발악을 할 만한 내면에 뭐가 있었다? 그런 존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철학적으로는 유 이렇게 말하지만 쉽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런 업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삭이 탁 틀 수밖에 없는 그 종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자가 있더라도 이런 조건을 못 만나면 어때요? 삭이 안 트고 이런 조건을 만나도 종자가 없으면 어때요? 삭이 안 텄니다. 이런 종자가 있어서 이런 삭이 트게 됐다. 올 철학적으로 유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가 있게 됐느냐? 또 이렇게 사고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종자가 있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계속 추구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도달한 게 어디였나? 무명이었어. 무명. 알지 못함. 무지. 지혜롭지 못함. 전도몽상. 뒤집어진 잘못된 생각. 거기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렇게 해서 현재로부터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바라면 그분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누구나 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엄격하게 관념론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불교는 관념론이 되어 있습니다. 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현재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현재로부터 출발해서 원인을 밝힌 거를 책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위로부터 밑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배우니까 관념론이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에게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찾고 이렇게 노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가? 노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가?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구나.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구나. 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이 있는가? 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이 있는가?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구나.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가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가 있는가?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구나.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취가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취가 있는가? 그렇구나.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구나.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는가?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으며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무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봤어.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유깁이 있고 유기로 말미암아 촉이 있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있고 수로 말미암아 애가 있고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고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고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오비 고뇌가 있구나. 빈틈없이 다 본인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고를 합니다. 노사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없으면 노사가 없는가? 무엇이 없으면 노사가 없는가?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구나.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구나. 무엇이 없으면 생이 없는가? 무엇이 없으면 생이 없는가? 유가 없으면 생이 없구나. 유가 없으면 생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쪽의 관을 쭉 해나가 보니까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구나.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구나.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봤어. 무명을 그래서 탁 부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무명이 사라지니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니 식이 사라지고 실이 사라지니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니 유깁이 사라지고 유립이 사라지니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니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니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니 취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지니 유가 사라지고 육이 사라지니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니 즉 태어나지 않으니 우비 노사 고뇌가 없다.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무명이 타파가 탁 되는 순간 동력의 별빛이 비치는 그때 뭐가 사라졌다? 무명이 타파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명이 딱 타파되니까 일체 노사우비 고뇌가 싹 사라져버렸다. 안개가 싹 거쳐버리고 어둠이 싹 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 세상에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와 전혀 다른 모습, 실제의 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전개됐단 말이야. 그것은 육안으로 말하는 눈앞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12연기법이다. 여러분들 담배 좋아하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오늘 담배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 우리 청년이 하나 담배 피운단 말이에요.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이렇게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담배 냄새가 코끝으로 싹 스치면 갑자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그러면 담배 꽉을 눈으로 딱 보면 어때요? 피우고 싶고 호주머니에 손을 실렸다가 담배가 탁 잡히면 어때요? 그게 자극이 돼가 한 대 빼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담배를 피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의 동작, 자연스러운 하나의 동작을 분석하면 12개가 딱 나옵니다. 그 동작이 1초 만에 이루어지는 거라 하더라도 분석을 하면. 근데 우리는 거의 이 단계에 대해 깨어있으면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다른 과정인데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르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피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르니까 무의식적이라고 말하고 깨어있으면 무의식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해봅시다. 담배가 있다. 여기 담배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담배가 있다. 이 담배 자체를 뭐라 그러냐, 명색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명색. 그 왜 명색이라고 하느냐? 담배, 이렇게 담배 이러면 이렇게 생긴 것, 이런 물질, 이런 존재, 이거를 색이라 그래요. 색. 근데 이런 존재, 이런 물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컵 뚜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커피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물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밥그릇이라고 불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릇을. 그건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 그릇에 용도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쓰임새하고. 근데 그 용도, 쓰임새가 그 존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뭘 쓰다가 빗자루가 쓰다가 날아가가지고 더 이상 먼지가 안 쓸리면 뭐라 그래요? 아, 이게 빗자루 수명이 다 했네 이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기계 명이 다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명자를 쓰는데 그것은 목숨 명자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쓰임새 때문에 어때요?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명색이라고 할 때는 그 존재와 그 존재의 뭐다?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갖는 특징이 뭐냐? 그게 쓰임새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하면 벌써 이미 그렇게 생긴 물질에다가 뭐 하는 거다? 피우는 것이라는 게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담뱃잎을 가지고 약을 만들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럴 땐 담배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엉덩이로부터 노란 게 툭 나왔어. 우리가 볼 때 똥 이러는데 걔가 보면 밥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똥은 똥인데 걔가 병신같이 밥이라고 잘못 안다 이렇게 됩니까? 밥은 밥인데 사람들이 똥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될까? 농부가 보면 거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는 같은데 이 존재는 존재라고 보통 할 때는 반드시 명과 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명색 이렇게 불러요. 담배 하면 담배는 뭐라고 한다? 명색.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바깥 인식 대상을 한마디로 명색이라 이래요. 그럼 이것은 눈에 보일 때는 눈에 보이는 이런 모양과 빛깔 이거를 우리가 명색이라고 하지만은 담배 연기가 코끝을 지나가면서 냄새가 구수하게 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담배 냄새가 뭐다? 명색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시계가 명색인데 눈으로 볼 때는 저 시계의 모양과 빛깔이 명색이고 저가 눈 감고 있을 때는 귀에 들리는 짝깍짝깍짝깍짝깍 하는 소리 있죠? 그 짝깍짝깍 하는 게 명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하는 대상은 6가지로 나눠져 인식기형에 따라 가지고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명색이라 그래요. 근데 이 존재예요. 이 명색을 내가 즉 나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손으로 만져보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어때요? 그 존재를 인식하죠. 이게 뭐다? 감각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감각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6개의 기관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정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6가지 감각기관을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때 그걸 육근이라 그래요. 육근.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다? 육입이라고 표현했다. 육입. 그러면 본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본다 이러지만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할 때는 육근과 육경이 즉 명색과 육입이 뭐했다? 부딪힌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명색과 육입이 만났다 이 말이에요. 만났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냐?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코끝에 담배 냄새를 맡는다.
담배를 본다, 담배를 만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머릿속으로 어때요? 담배를 생각한다. 이것도 됩니다. 담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니고 냄새를 맡은 것도 아닌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그때의 대상은 법이에요. 담배를 상상 속에서 대상하는 담배는 법이고 그거를 떠올리는 거는 뭐다? 의라 그래. 의.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하고 색성향 미촉법하고 의와 법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것이 딱 만나면, 즉 두 개의 부싯돌이 탁 부딪히면 불이 바짝하고 두 개의 손뼉이 딱 부딪히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소리가 이거 어디서 왔어요? 소리가 손바닥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손바닥 껍데기에 있다가 나왔어요. 허공에 있다가 딱 두드릴 때 기어 들어갔어요. 소리는 어디에도 없지만은 두 개가 딱 부딪히면 뭐예요? 소리가 나며 두 부싯돌에는 어디에도 불이 없지만은 딱 부딪히는 순간에 어때요? 불꽃이 나온단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런 것처럼 명과 색이 딱 부딪히면 불꽃처럼 톡 튄단 말이에요. 소리처럼 톡 튀어나오는 게 있어. 이게 뭐냐? 수예요, 수. 수. 느낌. 영어로 말하면 필링이에요. 필링. 이건 생각하고 조금 종류가 틀리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지속할 수도 있고 과거 거를 떠올릴 수도 있죠. 근데 필링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불꽃처럼 팍 일어나는 거예요. 팍 일어나면 그 필링이 딱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그게 뭘까? 생각으로 이동합니다. 즉 담배를 탁 코끝에 담배가 싹 이 냄새가 스치거나 담배값을 탁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건 뭐냐? 담배 피우고 싶다. 안 그러면 그보다 더 뒤에 나오는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겠다. 담배를 한 대 피워야 되겠다. 이게 탁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담배 한 대 피울까? 담배 한 대 피워야지. 근데 담배 한 대 피워야지 할 때보다 앞서 있는 게 뭐예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다 다음에 피워야지가 나옵니다. 담배가 피우기 싫은데 피워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다는 거의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피워야지 이렇게 흐를 때 담배를 지금 피워야지 하는 게 늦게 인식이 되면 그때 인식이 돼요. 그때까지도 무의식적으로 돌아가서 담배값을 쥐고 손에 불을 겨래가 입에 물 때까지도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 얘기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입에 탁 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야, 담배 피우지 마 이러면 내가 왜 언제 빼물렀지? 보통 조금만 신경 쓰면 담배를 피워야지 하는 데서 자각이 되지만 그보다 조금 내는 담배고 피우고 싶다 하는 데서는 자기 지금 상태가 점검이 됩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고 싶다가 담배를 보자 담배를 피우고 싶다. 담배를 냄새를 맡자 담배를 피우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 뭔가는 생략이 됐어요. 거기 필링이 생성돼요. 필링. 즉 느낌이 생략된 거예요. 그걸 관찰 못한 거예요. 담배 연기가 코끝에 싹 스칠 때 어쨌든 순간적으로 탁 불꽃처럼 일어나는 게 기분 좋음이요, 기분 나쁨이요? 플러스 반응이에요. 그 플러스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의식이 뒤따라옵니다. 플러스 반응이 일어나면 뭐다? 하고 싶다가 되고 마이너스 반응이 일어나면 하기 싫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고 싶다라는 반응에 끌려가면 하자가 되고 아시겠어요? 하기 싫다 하는 이 감정에 끌려가게 되면 어때요? 하지 말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전에 순간적으로 불꽃이 탁 튀기는 것처럼 거기에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니까 관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관찰이 잘 안 돼요. 의식이 아니니까 관찰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예리하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3일쯤 관찰하기 시작해야 요거구나 이렇게 되지. 지금은 이런 얘기해도 그거하고 무슨 구분이 나는 건지 안 돼. 나눔의장 같은 데서 한 3일이 지나도 어때요? 계속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자기 의지를 말하거나 자기 분별을 말해놓고는 마음을 내놨다 이래. 마음을 내놔라 이러면 그때 마음을 내놔라 이 말은 이 필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찰이 안 되니까 자기는 자기 관찰된 걸 얘기하는데 옆에 사람이 들으면 어때요? 또 지 생각 얘기한다. 아이고 저 또 지 생각 얘기한다. 이래도 본인은 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웃는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차이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수 다음에 뭐가 나온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가 뭐다? 애라 그래. 애. 가래라 그래. 하고 싶다면 애가 아니에요. 하기 싫다도 애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해야지 하면 뭐다? 바로 취예요. 이 취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행인데 이 행은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지작용, 해야지 하는 의지작용과 해야지 하는 말과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뭐다? 행이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세 가지가 다 뭐라고? 다 이게 업의 근원이 되는 행위예요. 여기서는 용어로 취라고 말한 거예요. 취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으로 취하든지 말로 취하든지 행동으로 취하든지 저 여자는 내 거야 이러면 뭐가 된다? 벌써 이미 행위를 한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워야지 이러면 벌써 이미 행위예요. 담배 한 대 피워야지 넌 내 여자야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그렇게 말만 해도 벌써 뭐다? 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몸동작으로 움직인 것도 뭐다? 행이다. 죽여버려야지도 행이고 죽여버려야지라고 말하는 것도 행이고 죽여버리는 행동도 뭐다? 행이에요. 이 세 가지를 행이라 그래. 철학적인 용어로.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했다? 취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이렇게 탁 보자 자연스럽게 한 대 가서 입에 탁 빼물 때까지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어떻게 된다? 맹색과 육입이 만나서 호의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하고 싶다고 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게 따라서 감정이 끌려가서 뭐가? 행동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물컵이 있는데 제가 젓가락으로 넣어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한 10분쯤 젖었어요. 그러다 탁 놨어. 자, 물량을 측정하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안 줄었어. 아무런 그러기에 변화도 없어. 물 색깔에도 변화가 없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남는 게 없다 이러지만은 온도를 측정하면 어때요? 변화가 있죠. 즉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가 이 안에 축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다 하지만은 그건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그 반드시 남아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유. 즉 담배 피우는 습관이 남아 있다. 그것이 혈액 속으로 니코틴 양으로 함량이 되든지 어떤 의식 속에서 의지로 함량이 되든지 무의식적인 손 동작으로 습관이 남아있든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유. 그래서 하나의 사고나 하나의 동작이 시작이 돼서 끝날 때까지의 과정이 순식간에 몇 가지로 일어난다? 8가지가 8가지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명색으로부터 우선 6가지.